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연금 계좌 없으신 분들은 먼저 종목 선정하시기 전에 연금 계좌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 ETF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상당히 재미있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 제도는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국민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세액공제 한도 연간 600만 원, 그리고 납입 한도 자체는 1,800만 원인데요. 세액공제 한도 이상으로 넣게 되면은 나중에 인출할 때 세금 없이, 그리고 투자하는 과정에서는 또 세금 안 내고 과세 이연 되기 때문에 그 장점들을 잘 활용해 보시고, 제 책에도 써놨지만 2억 가지고 있는 분들이 월간으로 50만 원씩만 넣더라도요, 10년, 20년, 30년 동안 예상 자산이 7%만 굴러가더라도 상당히 크게 불어날 수 있으니까 연금 계좌를 먼저 챙기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좀 먼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두 가지 다이소 포트 늘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대표지수 형태로 연금 계좌를 많이 투자하고 계시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난이도 측면에서 보면은 좀 신경 쓸 게 많은 게 한국 주식이고 좀 편한 것이 미국 주식인데, 20년도 이후로 실제 미국 주식은 금리가 낮아졌을 때부터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는 그런 단계인데 기업들의 실적들도 같이 올라간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실적들이 올라가는 만큼 기업들의 주가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오르는 것만큼 주가도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고 잘 올라가는 그런 장점들이 있었던 게 미국의 대표 지수 형태고요. 반면에 우리나라 국장은 그동안 약세였지만 또 폭발적인 상승력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앞으로 반도체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실제 코덱스 200이나 사이버 반도체 탑10, 그리고 배당주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각각의 운영사마다 장점들이 있는데 라이즈는 동학개미도 있습니다. 이게 코덱스의 서학개미를 따라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재밌는 ETF라서 가져가 봤고, 또 메가 히트친 솔 반도체 탑2 플러스 같은 것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몰빵하는 것보다도, 어느 하나에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도 같이 나누어서 8대2, 9대1 적당한 비율로 같이 가져가는 것들도 포모를 방지하는 데서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아무튼 반도체나 빅테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실제로 반도체나 어떤 AI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지금처럼 계속해서 높은 고성장을 할 수 있느냐에 좀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은 다른 섹터에서 돈을 벌고 있는 그런 ETF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키움 미국 블록버스터 바이오테크 의약품이라는 ETF가 있거든요. 이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은 모더나였습니다. 옛날에 우리 코로나 치료제였는데 얘네들이 흑색종 피부암에 어떤 유의미한 임상 실험에서 암을 죽이고 혹은 생존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치료가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임상 3상에서 유의미한 실적을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모더나 주가가 하루 만에 170%가 올랐거든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랑은 좀 다릅니다. 미국의 블록버스터급 바이오 제약 회사들은 시가총액도 크고 매출도 잘 나오고 배당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으면서 좀 경기를 좀 덜 타잖아요. AI랑 이런 것들이랑 다르게. 그래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슈드의 대표 포트폴리오 안에도 암젠, 머크, 에브비 이런 것들 들어가 있습니다. 1112, 유나이티드 헬스, 슈드의 종목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검증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좀 보시고,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가볍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긴 했는데, 이게 모더나가 개발하긴 했는데 모더나 단독으로 했을 경우와 그다음에 머크가 키트루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얘네들을 병용했을 때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머크의 키트루다를 같이 병용했을 때 성과가 훨씬 더 좋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머크는 무거워요. 근데 얘는 모더나는 가볍기 때문에 얘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임상 3상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보니까 모더나가 아니라 머크 아니야? 하면서 사람들이 약간 헷갈려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키트루다라 같은 거는 원래 되게 유명하긴 했거든요. 이제 암세포를 이제 타겟으로 치료제를 공격하면은 얘를 죽여 했는데 이제 주변에 좋은 세포들을 같이 죽이니까 이 키트루다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머크는 시가총액이 무겁기 때문에 많이 오르지는 못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AI 시대에서 이 AI를 활용해서 치료제 만들고 또 점차적으로 나은 의약품 발전에 사실 이런 종목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슈드는 지금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드는 지금 최근에 이런 것들 보시면 기본적으로 배당이 지금 보면 2% 정도 나온단 말입니다. 1%에서 2% 정도 나오니까 꾸준하게 돈 벌고 배당 주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슈드의 배당 자체는 지금 3% 밑으로 떨어지긴 했는데, 아무튼 기술주 중심의 여러분들이 포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 변동성 약하고 수익성이 좋은 이 미국 의약품을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재밌는 ETF입니다. 이거 키움 미국 블록버스터는 나온 지가 좀 됐는데, 야, 이게 인기가 아무래도 없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50억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는 계속 올랐거든요. 포트폴리오 상위에도 머크가 딱 한 10%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머크나 일라일릴리 지금 비만 치료제, 사노피, 그다음에 존슨앤존슨이 시가총액 4위 안에 듭니다. 지금 바이오 의약품에서 노보노디스크 있고 에브비, 암젠, 브리스톨 마이어스, 노바티스 다 종목들이 엄청 좋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54억이네요. 딱.
좀 아쉽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호가 벌어져 있는 거 보면은 아직은 뭐 5원 단위로 잘 들어와 있습니다. LP가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매도 측면에서도 5원 단위로 있는데, 그러니까 큰 돈 한꺼번에 들어가긴 좀 그렇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력으로 포트폴리오는 대표 지수나 반도체나 아니면 국장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포트의 한 5%에서 10% 정도는 요런 것들을 담아두면 제가 보기에 엣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부담 없이 뭐 몇백만 원이라도 그런 것 좀 느낌이 어떤가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컨셉은 되게 좋다는 생각 하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미국의 블록버스터급 제약바이오 담는 ETF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세계적으로 잘 팔리는 약들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하나 걱정되는 거는 시가총액이 50억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ETF 특성상 50억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일정 기간 유지되면은 이게 또 상장 폐지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혼자 사면은 상장 폐지될까봐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 사시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 만약에 상폐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 당시에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청산 가치를 매겨서 가지고 있는 주식 수로 나누어 주거든요. 주식의 상폐랑은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정 부분 포트에 담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인데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ETF는요. 타이거 글로벌 AI 사이버 보안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기가 별로 없는데 저는 무조건 한 번은 이 사이버 보안 문제가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에서 유명한 ETF는 핵이라고 있습니다. 앰플리파이가 디보 만드는 ETF 운영사거든요. 사이버 시큐리티예요. 1년 동안 35%나 올랐고요. 안에 들어간 종목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종목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팔로알토나 브로드컴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시스코, 포티넷,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클라우드 플레어, 그다음에 옥타 있고요. 이렇게 그 어느 밸류 체인에 갖다 놔도 다 제 역할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특히나 팔로알토나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되게 유명한 종목들이고요. 1년 동안에 35% 올랐고,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뭐 이렇게 보이지만 시계열을 더 늘려볼게요. 이건 지금 일봉인데요. 주봉으로 늘려놓으면은 자 보세요. 쭉 올랐거든요. 이게 2022년에 나왔는데 2022년에 챗 GPT 나오면서 사이버 보안 이슈들이 좀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 오른 거예요. 약간 밀렸었던 거는 사이버 보안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까? 아마존. 우리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볼까?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다 보니까 아니다. 이거는 정말 전문가들한테 맡겨야겠다 하면서 이 ETF가 많이 오른 거거든요. 결과적으로는요. 이 전쟁 같은 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물리적인 전쟁은 예측 가능하고 핵무기 쏠 때 전조 증상 있고 새가 날아가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사이버 관련된 보안은 한번 터지면 예측도 불가능하고, 그리고 그 규모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실제로 정보 그 개인 정보만 유출되더라도 타격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죠. 기업의 존폐, 국가의 존폐까지도 어떻게 보면 무너뜨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요 핵 ETF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AI 사이버 보안의 어떤 그런 컨셉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 2월달에 상장됐고 인기가 많이 없어요. 근데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보시면은 팔로알토나 옥타, 포티넷,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아무튼 보시면은 팔로알토 이렇게 실적 매출 증가하는 거 보시고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이렇게 보세요. 근데 주가도 어떻게 보면은 많이 오른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요 그 저항선 대비해서 한 20%또 못 올랐습니다. 조금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기본적으로 팔로알토가 가장 유명한데 AI 기반에서 보안 관련돼서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관련해서는 팔로알토가 대장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해킹 막는 거예요. 그다음에 옥타 같은 경우에는 신분증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 그 AI 에이전트 많이 쓰시잖아요. 그럴 때 실제 이 검증받은 사람이 맞는지, 검증받은 사람이 일을 시킨 게 맞는지를 검증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요. 언젠가 한 번은 이슈가 되면은 또 탄력성이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미국 바이오 이제 블록버스터, 그다음에 글로벌 AI 사이버 보안인데요. 결과적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AI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라고 하잖아요. 보통 이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뭐 AI를 어떤 도구나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같이 역할하는 거고, 최근에 요런 단계까지 온 거죠. 같이 AI랑 거의 뭐 비서처럼 부리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AI를 통제할 수 없는 그 시대까지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요런 세대를 나누어 봤을 때 실제로 이 보안이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요런 것들 한번 살펴보시고, 반도체 너무 일색이면은 지금 성장성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은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기 투자로서 매력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담을 거니까요. 같이 담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